지난번에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 공식 기자회견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질문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롤 모델 누구냐 그랬더니 뭐 이탈리아에서는 깐나바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사실 뭐 깐나바로는 이게 센터백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손에 꼽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예, 우승도 했었고 월드컵에서 또 이제 중국 무대에서 감독도 했었는데 그렇죠. 그 깐나바로가 직접적으로 김민재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예. 이게 보니까 일 마티노 이게 이제 이탈리아 매체라고 네. 하는데 인터뷰하면서 김민재 굉장히 빠르고 키 크다. 예. 근데 이런 거 있죠. 아니 큰데 왜 이렇게 빨라?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나와 닮은 부분이 있다. 사실 이 자체가 뭐 일단 부딪히는 유형의 센터백이니까. 그렇지 그런 얘기 예. 하는 것 같아. 또 오랫동안 지켜봤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서 한국 선수들이 그렇듯이 조직적으로 훈련을 상당히 잘 받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대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 김민재 선수가 롤 모델로 꼽은 뭐 정말 세계적인 그 센터백이었던 깐나바로 이게 직접 이야기도 예. 들었고 근데 이걸 진짜 봐야 되잖아. 아 진짜 이제 이 말은 많이 나왔어 이런 예, 얘기. 아니 왜냐면은 특히나 이제 나폴리의 레전드 출신들이 터키 리그에서 상당히 많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렉 함식이라던가 그러네. 예, 괴칸 인러라던가 다 나폴리에서 거의 전설적으로 활약했던 선수들이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물론 저거지만 메르텐스도 예. 갈라타사라에 갔구나. 그래서 어쨌건 간에 함식하고 이제 인러 같은 경우는 저기 터키 리그에서 직접 부딪혀 보기도 하고 했으니까 이게 통한다. 아하. 정말 잘한다. 통한다. 예. 딱 한마디 급이 내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급이 다르다. 통한다. 사실 그거만큼 뭐 더 좋은 평가가 없겠죠. 예. 근데 진짜 통하는지는 무작정 보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폴리의 이탈리아 세리아가 이제 개막을 합니다. 예. 아 근데 여기 시간이 말이죠. 우리 시간으로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 반에 베로나 원정 경기로 이제 나폴리가 첫 문을 열게 돼요. 독일과 잉글랜드가 지난 주말 예.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주말에 스페인하고 이탈리아가 문을 열게 되는데 일단 시간은 그렇다. 자, 일단 기대가 그렇게 많고 또 그래 한번 그럼 직접 통하는지 부닥쳐 보자. 이게 이제 문이 열리는 건데 나폴리가 개막 경기 앞두고 막바지 전력 보강이라고 할까요? 예. 예, 요거를 많이 가져가고 있어서 그걸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번 여름에 나폴리가 상당히 보강을 많이 하긴 했었죠. 맞아요. 뭐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 영입한 것도 그렇고 쿨리발리가 나가면서 그리고 이제 올리베라 영입해가지고 왼쪽 풀백도 강화했고 24살의 마티아스 올리베라. 예 그리고 또 인신에 나가는 것 때문에 이제 흡이차를 영입을 했죠. 21살의 흡이차. 잘하던데.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영입을 한 상태에서 센터백도 22살의 웨스티고르. 네,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공격 쪽 보강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공격 쪽 보강. 예. 일단 그 헬라스 베로나의 그 간판 공격수였던 지난 시즌 그 17골로 세리에아에서 득점 4위를 했던 아델 시메오네. 지오바니 시메오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감독인 시메오네의 아들. 예, 아들로 유명한 조바니 시메오네 영입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공격도. 예, 2천만 유로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하. 이건 상당히 그가 오래전부터 공을 들였던 거였거든요. 그가 페타냐라고 백업 공격수가 있었는데 조금 그가 기대치만큼은 충족을 못 시켜줬기 때문에 페타냐를 보내면서 시메오네를 영입할 것이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오시맨 말고는 최전방에 확실한 선수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골을 넣는 선수는 좀 부족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시니아하고 메르텐스가 그 역할을 했던 거였는데요. 메르텐스는 지난 시즌에 이제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기 시작을 했고 나이가 이제 들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메르텐스도 떠나게 된 거고요. 인시니아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 좀 부진했었거든요. 그래서 페널티킥 외에는 골이 한 골밖에 없었어요. 필드 골이. 아하, 그렇지. 두 자릿수 골 넣긴 했는데 그게 페널티킥이 9골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폴리의 여름 이적 시장을 보면 약간 세대 교체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정점 찍었다가 내려온 선수들. 그러니까 네. 나간 선수들이 인시네, 메르텐스, 쿨리발리, 오스피나. 네. 이 선수들이 다 선을 넘긴 선수들이고. 그렇죠. 흡이차 21살, 웨스티고르 22살, 올리베라 24살, 김민재 25살. 예. 그러니까 20대 초중반으로 바꿔버렸거든. 네. 예, 그런 어떤 새로운 변화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가운데 파비안 루이스가 파리 생제르맹 이적이 유력하다는 보도들이 현재 나오고 있어요. 미드필더에서 볼 잘 쳐도만 파비안 그렇죠. 루이스. 예. 파비안 루이스 같은 경우는 워낙 재주가 많은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맞아요. 그냥 볼줄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전진성도 있고 이런 상당히 그가 좋은 선수긴 한데 파비안 루이스가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나폴리하고. 계속 떠난다는 얘기가 이어졌었잖아요. 레알 마드리드가 보스만으로 영입하려고 한다.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 지금 준원 짱짱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주고 영입하기는
좀 그렇고 스페인 대표 선수니까 좀 공짜로 이렇게 보스만으로 그러면은 다음 정도면 이제 모드리치가 아니 레알 마드리드 너무 욕심쟁이 아닙니까? 어쨌건 그 어린 친구들도 그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크카모 말고도 여하튼 그런 가운데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이제 파비안 루이스 영입하려고 2천만 유로에서 2,500만 유로를 제시를 했다라고 해요. 아하. 예, 그리고 공짜로 보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돈을 받는 게 낫지 않냐 싶어가지고 이제 그 판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현재로서는 오케이. 유력하다라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뭐 캄퍼스 감독이 부임할 때부터도 영입을 하고 싶어했대요. 지금 뭐 파리 생제르맹이 영입을 정말 잘하고 있어요. 중앙 미드필더들 약점이었던 거기 상당히 영입을 잘하고 있는데 비티냐라던가 아니면 헤나투 산체스라던가 네. 파비안 루이스까지 어쨌건간에 예, 파비안 루이스가 떠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럼 미드필더에도 약간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인 라스파도리 영입에 다시 뛰어들었어요. 이탈리아 국대 빼고 쪼커하는 예, 사솔로. 그러니까, 예, 사솔로의 키가 굉장히 작은 172거든요. 예,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드리블이라던가 막 이런 것들이 강한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어허. 계속 연계하면서 주고받고 원터치고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마무리하거나 패스하거나 이런 거에 능한 선수거든요. 예, 근데 그 라스파도리를 원래 영입을 하려고 했어요, 나폴리가. 아하. 하려고 했는데 사솔로가 이제 스카마카도 떠났잖아요, 웨스트햄으로. 그런데 이제 라스파도리까지 떠나게 되면은 전력이 너무 그렇지. 떨어지니까 그래서 못 판다라는 식으로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파비안 루이스를 팔게 되면은 그 돈으로. 쿨리발리 판 돈도 이미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합쳐가지고 한 3천만 유로의 일시불 플러스 한 400에서 500만 유로의 옵션 추가된 걸로 영입을 지금 시도 중에 있어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 공격수 아들 시메오네, 예. 그다음에 약간 세컨의 라스파도리가 영입이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예. 그리고 미드필더의 파비안 루이스는 떠날 가능성이 있고. 예. 그러면 만약에 라스파도리하고 아들 시메오네가 들어오게 된다면 예. 그러면 지엘린스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엘린스키가 이제 중앙 미드필더 백업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예. 지엘린스키를 중미 쪽으로 내려버린다. 그러니까 나폴리가 지난 시즌에 중원을 기본적으로 파비안 루이스하고 앙기사로 가져가긴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즌 막판에는 로버트 카를 조금 더 중용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파비안 루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할 줄 아는 선수긴 한데요. 전진에 있어서는 앙기사가 조금 더 낫고요. 볼을 끌고 올라가는 능력 자체는 오케이. 패스를 뿌리는 건 로버트 카가 조금 더 나아요. 아하. 로버트 카는 정말 딱 패스 전문가예요. 다른 것 능력들은 조금 떨어져도 딱 패스 전문가인데 그래서 원래는 파비안 루이스한테 패스 뿌리는 역할을 시키고 그랬지. 앙기사를 전진시키는 이런 역할을 시켰는데 약간 그래도 둘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느낌은 안 들긴 했었거든요. 물론 굉장히 잘했지만요. 예, 그런 가운데 그리고 또 파비안 루이스는 떠날 가능성이 높은 선수다 보니까 막판에 로버트까지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할 분담이 너무 딱 되는 거예요. 잘 맞춰졌다. 예, 그가 더 떡대도 크고 그렇지. 예, 부딪히는 힘도 있고 그렇지. 반면 이제 로버트카는 단신인데 볼을 이쁘게 뿌리는 이런 선수니까 역할 분담이 돼가지고 둘이 나왔을 때도 상당히 괜찮은 편에 속했거든요. 굳이 얘기하려면 안기사가 약간 배드카, 그다음에 로보티카가 구카. 안기사가 막씨 하면 막 예쁘게 로보티카가 근데 하네. 안기사도 예, 드리블이나 이런 것들 되게 유려하게 하긴 해요. 헤드카! 예. 어쨌건 간에 예, 그런 가운데 지엘린스키가 원래 이 선수가 박스투박스형 미드필더긴 했잖아요. 근데 그치. 조금 수비력은 떨어지고 맞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진 배시키기도 하고 윙에도 쓰고 진짜 나폴리에서는 온데만 해봤지. 예, 다 세웠던 거였거든요. 지엘린스키가 애초에 그러니까 롤 모델 자체도 제라두고 그래서 전진해가지고 막 이렇게 슈팅 때리고 이런 거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지엘린스키가 중원으로 내려오게 된다면은 데메가 남게 되면은 데메는 완전히 이제 수비만 하는 선수거든요. 하얀 캉테 얘기 들었던 선수니까 키는 작고 하지만은 굉장히 수비만 딱 끊어내는 이런 역할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지엘린스키와 데메의 역할 분담도 나름 이론적으로는 잘 통할 수도 있겠다라는 게 되는 거죠. 여하튼 조정은 불가피하네. 네. 시메오네와 라스파도리가 영입된다면 최전방은 일단 오시멘과 시메오네. 예. 물론 오시멘이 당연히 주력급으로 그렇죠. 뛰겠죠. 2선은 흐비차, 라스파도리, 로사노. 네, 되면서 폴리타노 뭐 그렇게 해서 폴리타노도 있고 네. 뭐 엘마스나 우나스 같은 선수들이 이제 쪼코나 로테가 가능하고 약간 밑으로 로버트카하고 안기사 그러면서 지엘린스키와 데메 카드도 네. 있고 수비는 올리베라, 김민재, 라흐마니, 디로렌초 이제 이렇게 좀 구성되는. 네. 이런 얼추 이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여기까지는 예. 괜찮다는 거죠. 예, 괜찮아 보이긴 해요. 만약에 다 그러니까 영입된다면. 저는 파비안 루이스가 나가게 되면은 당연히 중원의 뎁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지는 건 맞죠. 하지만 지난 시즌에 나폴리의 약점은 2선에 있었거든요. 2선에 있었다. 예, 그 인시니아와 메르텐스가 내려오면서 으흠. 예, 그리고 로사노하고 플리타는 솔직히 말하면은 맞아. 조금 실망스러운 선수들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2선에 있었는데 라스파도리가 오고 하면은 2선이 강화가 되는 거니까 거기다가 시메온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4-4-2로 아예 써버릴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투톱으로 가능하지. 예, 으흠. 자, 그럼 마지막 퍼즐은 그렇다면 제가 봐서 골키퍼 아니냐. 예, 그죠? 왜냐하면 오스피냐도 이제 사우디의 알 나스르로 떠났고. 예, 그러면 지금 이 골키퍼가 메렛이 이번에 그 프리시즌 때 있었는데 예. 메렛이 이게 주력이다. 왜냐하면 나폴리가 3위고 챔스 나가는 팀이고 예. 이번 시즌도 여전히 뭐 선두 싸움을 해야 되는 팀인데 예. 좀 약한 맛이 있거든요. 예, 제가 그러니까 메렛은 한 번도 풀시즌 동안 뭔가 꾸준하게 보여준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맞아요. 뭐 그러니까 메렛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어요. 항상 레이나라던가 페페레이나라던가 아니면 이제 오스피냐라던가 베테랑들 골키퍼들이 와가지고 경쟁을 했거든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현재 C.D.9 영입이 거의 유력하다라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 현재 CD9의 영입이 발표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예, 이 골키퍼도 딱 전형적인 베테랑 골키퍼. 그렇지, 옛날에 그렇지. 한때 세리아 최고의 골키퍼를 예, 명성을 떨쳤던 시리구가 오게 되면은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메렛은 떠나고 싶어한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나는 항상 이런 식이냐 이러면서 난 갈 그리고 거야 이런. 나폴리는 원래부터도 골키퍼를 영입을 하려고 했어요. 계속 예. 링크가 걸렸잖아요. 케파 영입 얘기 있었고요. 지금은 케일러 나바스 얘기가 많이 나바스. 나왔어요. 왜냐면은 그거 케파가 가장 쉬운 영입 대상이긴 해요. 연봉 맞추는 게 조금 힘들지만은 첼시가 연봉을 일정 부분 보조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케일러 나바스가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파비안 루이스의 이적과도 어느 정도는 예. 파리랑 뭔가 이렇게 딜을 하면서 완전 엮여있진 않다라고 보도들은 나와요. 하지만 원래 유럽 이적 시장이 그런 거잖아요. 그치. 수합 같은 거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끼어가지고 뭐 가격 낮추고 잘 안 하잖아요. 별개의 협상이지만은 우리가 파비안 루이스 보내주니까 너네 가능하지. 케일러 나바스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 정도는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골키퍼가 지금 마지막 퍼즐인데 메렛은 나갈 가능성이 높고 시리구는 발표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케파나 나바스 중에 한 명 정도는 추가 보강이 가능하다. 그럼 그쪽이 이제 주전이 될 거죠. 아 들어오는 선수가 예. 그러니까 케파나 나바스나 예. 시리구는 약간 좀 백업이 되고 네, 애초에 그냥 백업 영입이라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골키퍼 케파나 나바스 정도에서 한 명이 영입된다면 나폴리 김민재 선수의 첫 시즌이 될 텐데 예.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저는 그건 물론 뭐 파비안 루이스 나가는 건 굉장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잘하는 선수거든요. 이번에 프리시즌 보면서 사람들이 와 저 볼 잘 찬다 막 이런 얘기 많이 예, 했잖아요. 너무 잘하는 선수여가지고 나가는 건 아쉬운데 밸런스적인 측면 그리고 또 그냥 이건 이론과 현실은 다른 거니까요.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더 밸런스 잡혀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진짜 잉글랜드에서는 토트넘이 어쨌든 상위권에 싸움을 할 것 같고 나폴리도 상위권 싸움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이탈리아하고 잉글랜드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반짝반짝할 수 있겠다. 네. 예. 일단 김민재 선수 까나바로가 이도 얘기했고 뭐 함식도 얘기했고 통할 거다. 큰데 빠르다 이런 이제 극찬들이 있었는데 이제 뚜껑을 까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뚜껑이 좀 있으면 까입니다. 이제 열리는데 지금 영입이 마지막 되고 있다. 요 영입이 다 된다면 나폴리와 김민재 선수의 첫 시즌 성적 기대해도 될 만하다. 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